여러분 안녕. EBS에서 지구과학을 담당하는 최선목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말이죠, 여러분들을 참 많이 괴롭히는 물의 순환. 물의 순환 쉬운데 이런 친구도 있지만 이 얘기만 들으면 또 깜짝 놀라죠. 순이동량이라는 거 참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그 내용을 명쾌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이동량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려면 물의 순환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물의 순환은 항상 물의 순환 그러면 딱 떠올려야 되는 용어는 그렇습니다. 평형이죠, 평형. 어디에서나 지구에 대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육지에 있는 물도 있지만 지구의 대기나 육지나 아니면 바다나 다 똑같이 어디에서나 물이 들어오는 만큼 나가고 있다. 항상 흡수하는 만큼 방출하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수치를 외우면 안 돼요. 이런 자리가 주어졌을 때 수치를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수치들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일단 말이죠, 대기를 한번 볼게요. 대기에 들어오는 물의 양은 320이 바다에서 증발하는 게 대기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육지에서 증발하는 게 60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바다에서, 바다를 보시면 해양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서 지금 증발하고 있는 320 요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바다에서 대기로 들어가는 물의 양이고요. 그 다음에 육지 부분을 보시면 또 증발 60이라고 써 있죠. 요게 바로 육지에서 대기로 들어가는 물의 양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대기로 들어오는 물의 양은 요 두 개를 더해야 되겠죠. 더해보면 380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대기는 항상 먹는 만큼 물을 내보내고 있거든요. 대기에서 내보내는 물의 양은 얼마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에 내보내는 거는요, 대기에서 바다 쪽으로 내보내는 물의 양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로 대기에서 바다로 물을 공급해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요것이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보시면 284라는 게 지금 대기에서 바다 쪽으로 공급이 되는, 유출되는 그런 물의 양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육지 쪽을 한번 보시면 육지 쪽에서는 대기에서 비로 육지로 내려가는 양 96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에서 방출해주는, 유출해주는 물의 양은 바다로 284, 육지 쪽으로 96이 가는 거거든요. 두 개를 더해보면 역시 380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는 물을 먹는 만큼 내보내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육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육지로 들어오는 물의 양은 얼마일까요? 바닷물이 사실 육지로 막 올라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딱 하나밖에 없죠. 육지로 들어오는 물의 양은 딱 96입니다. 대기에서 비로 내려서 육지로 들어오는 96만 육지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육지도 물의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먹는 만큼 내보내야 되겠죠. 육지에서 나가는 양은요,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육지에서 증발로 나가는 양이 60이 나가고 있는 거고요. 대기로 공급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육지에 있는 물들은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바다로 들어가는 물의 양은 36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지가 결국은 내보내는, 유출하는 물의 양은 대기로 증발시켜주는 60과 바다로 흘려보내주는 36이 있는 거죠. 두 개를 더해보면 96이 돼요. 육지도 대기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96만큼을 먹어서 그 다음에 다시 대기로 60, 바다로 36, 96만큼을 내보내주고 있구나. 역시 물의 평형 상태가 되어 있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말이죠, 해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양에 들어오는 물의 양은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해양으로 들어오는 거는 사실은 육지에서 흘러 들어가는 물의 양이 있잖아요. 36이 있습니다. 또 대기에서 바다로 비의 형태로 내리는 강수 284가 있죠. 그래서 해양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은 284와 36을 더해주면 320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해양은 320이라는 물을 먹었는데 얼마를 내보내줘야 할까요? 그렇죠. 320을 내보내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320이 바다에 있는 물은 육지로 막 올라올 수는 없으니까 그냥 순전히 증발로, 순수하게 증발로 320을 내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양은 320을 먹어서 320을 내보내는구나. 역시 해양도 물의 평형을 이루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의 평형에서는 여러분들이 대기나 육지나 해양이나 어디에서나 물의 양은 평형을 유지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순이동량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순이동량. 근데 어렵지 않아요. 순이동량이라는 건요, 사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남는 쪽에서
모자란 쪽으로 이동하는 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양에서 대기로 증발하는 이 320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기는 320을 먹었죠. 그런데 320이 대기로 들어왔는데 대기는 바다로 284를 줍니다. 그러니까 해양 위쪽에 대기는 물이 남는 거죠. 얼마가 남는 거예요? 사실 36이라는 게 남는 겁니다. 320을 자기가 받았는데 바다로는 284만 줬으니까 36이 남는 거죠. 그래서 해양 위의 대기는 36이 남는구나, 과잉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육지 위의 대기를 보도록 할게요. 육지 위의 대기는 증발로 60이라는 물의 양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육지 위의 대기가 육지 쪽으로 비로 내려주는 거는 96인 거예요. 오호, 60을 먹었는데 96을 내보내줬다. 모자라는 거죠. 얼마가 모자랍니까? 그렇습니다. 36이 모자란 거죠. 그렇다면 해양 위의 대기는 36이 남고 육지 위의 대기는 36이 모자라니까 해양 위의 대기에서 육지 위의 대기 쪽으로 36이 이동을 해주면 물의 평형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36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36이 바로 순이동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이동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남는 쪽에서 모자란 쪽으로 이동한 양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쉬운 순이동량인데 어떤 문제는 이렇게 그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A만 주거든요. A 양이 얼마죠? 그렇습니다. 해양 위의 대기는 320 중에서 284를 줬으니까 36이 남고 또 육지 위의 대기는 36이 모자라니까 A의 양은 당연히 36인 거죠. 그걸 우리는 순이동량이라고 하는데 문제에 이렇게 B도 하나 그려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B의 양이 0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실 B의 양이 0이라는 얘기는 육지 위의 대기에서 바다 위의 대기로 넘어가는 양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A는 얼마가 되는 거죠? A는 분명히 36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다 위의 대기는 36이 남고 육지 위의 대기는 36이 모자라는데 B의 양이 0이니까 순전히 바다 위의 대기에 남는 36이 A라는 걸 통해서 육지 위의 대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의 양은 36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B의 양이 만약에 10이다. 그렇게 문제에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A를 얼마라고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이랬을 때 이 B의 양은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실은 육지에서 60이 증발했잖아요. 그래서 96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그 중에 96으로 내려주는 게 아니고 10만큼이 B라는 걸 통해서 바다 쪽으로 넘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다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해양 위의 대기는 320을 먹고 284를 내려줬습니다. 그러면 36이 남는 건데 육지 위의 대기 쪽에서 10이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가 남게 되겠어요? 36이 남는 게 아니고 조금 이 양이 늘어나면서 46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46은 A를 통해서 육지 위의 대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육지 위의 대기는 36 부족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46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발 60이 있잖아요. 증발 60이 있었는데 거기서 36을 더해줘서 강수로 96을 내리게 됐는데 그 중에 10이 B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46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46 부족한 게 지금 A에서 넘어왔으니까 육지 위의 대기는 46을 받아서 증발 60과 더해주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6이 되는 거죠. 그 106 중에서 다시 B로 내린 양이 96이니까 육지 위에 대기에서 육지로 B로 내리는 양이 96인 거죠. 96이 내리고 나면 얼마가 남아요? 그렇습니다. 10이 남는 거죠. 그 10은 또 B를 통해서 해양 위에 대기로 공급이 되면서 물의 평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의 양이 10일 때 그럼 A의 양은 얼마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A의 양은 46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수치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만약에 문제에서 B의 양이 10이 아니고 11이라고 주어지면 A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1이 늘어났으니까 A도 1이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결국은요, B의 양이 얼마든지 간에 항상 사실은 해양 위의 대기는 원래 36이 남았고 그 다음에 육지 위의 대기는 원래 36이 부족했기 때문에 해양 위의 대기에서 육지로 넘어가는 양은 36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B의 양은 36이다. 이 36이 바로 뭐가 되냐면 순이동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B의 양이 0인 경우에는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한 거였거든요. B가 없다면 A는 그냥 36이죠. 근데 B가 생겼어요. 그래서 B가 10이라면 A는 46이 되는 거고, B가 11이라면 A는 47이 되는 거죠. 그러니 순이동량이라는 것은 사실은 남는 쪽에서 모자라는 쪽으로 간 그 양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A-B의 양이 순이동량이니까 B가 0이면 A는 당연히 36인데 B가 10이면 A는 46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순이동량이라는 건 결국은 남는 쪽에서 모자란 쪽으로 이동한 양이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